네, 안녕하세요. 선희입니다. 이번 시간은 23년 개묘년 을목일간의 운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도 이제 운세도 을목일간을 끝으로, 일주별로 하는 건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요. 을목일간이 병물, 화운동이에요. 목운동 하는 거는 갑개가 목운동 하는 거고, 을목일간 자체는 병화, 무토, 을목은 어, 양권에서 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목이 뿌리에서 나온, 땅에서 나온 그런 솟아오르는 기상이라고 그랬죠. 간목이. 거기에서 딱 보여지는 싹이 나온 부분, 그 싹이 나온 걸 을목이라고 하고, 생명의 가장 사람과 닮아 있는 습성을 나타냅니다.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을목도 마찬가지로 연대하고 협업하고 네트워크로 사람들과 같이 하는 부분에서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을목일간 그 다단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상당 다단계 네트워크 인적 사업을 하시는, 아니면 협업이라든지 동업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을목일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친구가 많다예요. 사람 좋아한다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물상으로는 뭐 초목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나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뭐 부드러움과 유연성이 있죠. 이게 막 구부러져 있잖아요. 막 구부러져 있으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람을 좋아하고 그 타인과의 협업을 잘 맺는 이유는 그만큼의 유연성이 있어요. 을목은. 간목은요, 좀 뻣뻣한 선비 기질이라고 하면, 을목은 유연한 그런 기질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연대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사업을 하던 간에 을목은 항상 낍니다. 왜? 잘 유연하게 맺어줘요. 연대해주고 매개체적인 역할도 잘합니다. 그리고 을목은 이제 뭐 환경 적응력도 뛰어나겠죠. 물이 비가 안 온다고 해서 풀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도 있고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도 다 흡수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환경 적응력,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죽지 않고요. 그리고 땅이 없다고 해서도 목은 살아 있습니다. 왜? 수초가 있잖아요. 땅이 없다고 해도 을목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을목일간이 해수가 뭐 해수나 자수, 지지에 막 수가 많다 그러면은 부목됐다고 떠내려간다고 하잖아요. 떠내려가도 을목은 삽니다. 그 나름대로의 또 적응해서 살아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조금 의지적이죠. 간목이 있으면은 병락의갑이라고 해서 간목 타고 넝쿨처럼 막 올라가서 기대어 살아요. 다른 부분에서도 그래서 을목은 겁재가 있잖아요. 겁재가 있어도 좋아요. 을목은 이제 확산하는 기질인데 간목까지 있으면 성장까지 하는 거예요. 성장, 높이 올라가기까지 하는 거예요. 덩굴 타고 막 올라가잖아요. 나중에는 간목 꼭대기 위에 을목이 올라가 있습니다. 덩굴이. 근데 을목이 너무 많아지면 간목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양분도 뺏기고 무겁잖아요.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너무 이제 그래서 좀 가지 좀 쳐줘야 되고, 간목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금이 필요한 거예요. 을목은 도끼로 안 잘라져요. 도끼로 이렇게 막 하면 막 감겨요, 도끼에. 그래서 도끼도 잘 못 써요. 경금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신금이 제대로예요.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 을목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신금이 있다, 정관이 있다 보면 이 겁재를 어느 정도 견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간목이 신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음에도 신금이 필요한 이유는 을목 때문입니다. 자, 그런 부분은 이제 천간의 그런 기운적인 뭐 천간의 용도에 대한 활용적인 부분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내년도 운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일간은 내년에 편인 비견운이에요. 뭐 12운성으로는 건록이죠. 을묘가 이제 건록이고요. 그리고 천간의 을목은 화운동한다고 그랬죠. 화의 전 단계가 목운동이죠. 목운동의 왕지이기 때문에 연살이면서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을목 자체는 굉장히 좀 확산도 많이 하고 잘 어울린다고 했죠.
그리고 묘의 성분도 같습니다. 묘의 성분도 잘 어울리고 꾸미고 치장하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려는 성분으로 보시면 되고, 묘라는 건 꾸미기도 하니까 연살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또 봄이잖아요. 그래서 묘목 자체를 봄처녀라고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게 딱 그 글자 중에 이렇게 양옆을 딱 등에 기대어서 이 공간이 있죠. 그래서 좀 벌어져 있죠. 그래서 잘 받아들여요. 봄처녀가 잘 받아들여요. 흡수를 잘한다는 뭐 공부든 사람이든 남자든 잘 받아들여요. 그게 연살의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그렇고요. 자, 편인운이에요. 내년에 이제 개묘의 글자만 봤을 때 을목일간에서 그러면 나의 천간의 비견은 나하고 같이 활용하는 드러나는 부분이라면 지지의 비견은 뭐라고 했죠? 나의 근이 되어주는, 지지 기반이 되어주는, 나를 지탱해주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편인을 들고 왔네요. 편인을 활용하자고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편인은 뭐예요? 뭐 특수정보, 특수지식, 그 다음에 뭐 공부도 되고 여러 가지 도식시키는 기분은 야 이제 놀지 말고 우리 공부하자. 이런 정보, 특수정보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너한테 줄게. 너는 나한테 뭘 주겠니? 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편인이라는 거는 이제 공공적이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수 자체에 또 드러나지 않는 성분이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는 정보를 나한테 주겠다고 온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편의라는 거는 비견이 편의라는 뭔가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편인적인 환경에서 좀 고뇌나 부정성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나는 잘 받아들여서 이 비견한테 이러한 부분, 편의는 항상 재성을 원하거든요.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의 판단은 어떻겠니? 너의 생각으로 나를 좀 토국수 쳐줘, 제극인 쳐줘 라고 하는 게, 편의는 항상 검증받고 싶어하고 그것을 현실화하는데 어떨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 자체는 천간에 재성이 있으면 그것을 너의 생각은 이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발현될 수 있어라고 판단을 해주는 부분으로 발현될 수 있고, 토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나도 같이 활용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내년에는 을목 같은 경우는 무토나 기토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 편인을 현실적으로 평가 검증할 건지, 또는 어떤 관에 대한 부분이 뭐 정관이 있다고 하면 정관 편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뭐 조직 단체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이론 자체를 내가 뭐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지식 하나 탑재하는 거예요. 내년에 특수지식 탑재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글자에 따라, 또 지지의 글자에 따라서 내년에 그걸 활용하는 부분은 많이 달라집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에 비견이 편인을 들고 온다라는 자체에 대한 해석만을 드리는 거예요. 이 천간의 그런 부분들, 지지의 부분들까지 다 해석을 하게 되면 내년까지 운세를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내년 끝나가는데 운세 끝났네요 라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편인이라는 거는 편인의 그런 생각, 고뇌, 고심을 가지고 왔다라는 건 나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적 인내와 고뇌의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편인이라는 거는 고뇌거든요. 고뇌. 편관이라는 건요, 고난이에요. 그 상황이 되는 거고, 편인이라는 건 정신적인 부분에 고뇌가 생긴다라는 거고, 편관이라는 거는 상황적인 부분에 고난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차이를 아셔야 될 테고, 흉신으로 볼 수 있죠. 편인은 효신살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힘든 상황의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부분들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비견들이 나를 지지 기반해주고 응원해주고 나를 자립시켜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받아들일 건지 그것을 판단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는 어떻게 활동할 건지는 이제 천간의 상황에 따라 틀려지는 거고 일단 그 상황이 주어진 건 어쩔 수 없어요. 내년에. 힘들고 외롭고 받아들여야 되고 남이 힘들고 소외되었다는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친 감정을 나한테 쏟는다라는 거는 내년에 기정사실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나의 사주에서 보는 거고. 자, 그래서 나는 이 비견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좀 더 발전적으로 쓸 수 있게 나도 같이 느껴주면서 이 개수라는 거는 감정이거든요. 임수는 이성이에요. 이성적, 유통적, 뭔가 공공적이라면 이 개수라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이면서 개성적이면서 감정적이에요. 그 사람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이에요. 편중된 생각, 공공화된 생각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뇌와 감정에 대한 그런 뭐 물결이 내년에 상반기에 많이 발현이 된다. 그 정신적인 고통의 상황으로도 볼 수 있죠. 고통의 상황에서 천간에 만약에 정화가 있게 되면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편중된 생각으로 내 식신이 도식돼 버리는 게 그겁니다.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라고 비견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는 계속적으로 식신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고뇌가 나도 같이 그런 쪽에 빠져버리니까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에이씨, 이거 안 해버리. 야, 할래다가 에이, 안 해. 안 갈래.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식이에요. 그러면 그 안 될 것 같은 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되는지 안 되는지, 재성적인 뭐 공부라든지, 생각을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성이 좀 필요하고. 근데 내년에는 어찌됐든 나를 응원해주는, 나의 편이 되어주는 비견들이 온 거예요. 겁재는 경쟁이라고 그랬죠. 비견은 나를 기반해주는, 자립시켜주는. 그래서 내년에 뭐 스토리 라인을 보자면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서 이 비견들한테 인정을 받는 운이에요. 그리고 그분 사람으로부터 존경이나 지지 기반을 이끌어내는 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어려움과 그런 편중된 생각으로 고뇌와 고통을 좀 인내와 그다음에 성숙이 필요한 내년이 한 해가 된다. 그렇게 되면 뭐 갑진년, 을사년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많이 발휘할 수 있는 미래가 펼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을목일간 같은 경우 내년에는 주인공이 되는 운이에요. 주인공. 단 주인공이 되기에 그런 과정에 10% 정도의 이제 고뇌와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된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주인공으로 되기 힘들다. 그래서 항상 내년에는 인내와 그리고 성숙하겠다는 아니면 뭐 실력을 조금 더 현실화시킨다. 재성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요. 편인을 재화시키는 건 재성이니까 현실적인 본인의 자각이 항상 내년 필요해요. 그러면서 본인을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도식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활동하면서 꾸준히 끝까지 인내와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을목일간의 운세는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 자, 주인공이 되려면 수많은 조연들도 겪고 주인공으로 연기의 그런 뭐 흥행성이나 그런 영화 배우로 치면 그런 부분들 좀 겪어야 되잖아요. 그 겪는 과정이 내년에 주어진다. 근데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내년에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년은 항상 어려움과 아주 큰
희망과 찬란함이 같이 공존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간목보다는 내년 운세는 훨씬 좋습니다. 단 이제 도식되는 측면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화가 있다고 하면 병화가 있으면은요. 병화가 있으면 무지개가 피는 거예요. 단 해는 아직 안 보이는데 어찌됐든 빛은 들어오는 거예요. 태양은 안 보이는데 태양 언제 떠요? 갑진년에 간목 오면은 목생화 하면서 간목은 성장 높은 곳이죠. 딱 태양이 높은 곳에 떠 있는 형상으로 높은 곳이라면 각도상으로 을목들이 훨씬 더 빛을 넓게 받을 수 있죠. 넓게 받고 활동할 수 있는 을목이 병화는 내년에 굉장히 좋고요. 을목이 정화를 가진 거는 내년에 어떤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을 좀 겪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자에 따라서 현가는 글자 다 해볼까요? 시간이 걸려서. 자, 을묘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일지 글자가 그대로 왔죠? 내년에 뭐 배우자가 될 수 있는 나와 같이 꼭 배우자라고 볼 수도 없고요. 비겁이잖아요. 친구 같은 친구, 그러니까 가녀지동 위아래가 같은 글자가 쓰신 분들은 항상 아내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아내가 친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나의 시각 자체, 나와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을목인데 묘목이잖아요. 그러면 나와 내 와이프를 동일시에 여겨요. 그럼 내 생각이 이러면 와이프 생각도 이럴 것이다라고 본인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가녀지동이 좀 나쁜 케이스는 자꾸 내 식대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내 식대로 부인을 판단하려고, 내 식대로 남편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자꾸 마찰이 있는데 그걸 그냥 친구로 보면 나와 비슷한 부류의 친구, 같이 우리 살고 있는, 우리는 의리로 사는 거 아니냐. 가녀지동들은 의리로 많이 삽니다. 내년에 배우자공, 아니면 같이 동반자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죠.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도 들어오는 운이 될 테고. 근데 친구는 편인으로 하니까 뭐 전문 지식을 무장한 사람일 수도 있고 좀 외골수 기질에 있는 친구도 될 수 있고 배우자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식신을 도식한다라는 건 내가 표현하고 내가 활동하는 거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하는 거에 자꾸 태클 거는 사람들이 뭐 태클 거는 뭐 남자친구가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거에 태클을 건다라고 하는 남자일 수도 있고 특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묘 같은 경우는 이 묘 자체 비겁의 세력들이 내년에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인적인 인프라가 훨씬 많아지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교류가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을묘 같은 경우는 내년에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배우자라든지 그런 운도 들어옵니다. 시주까지 봐야 돼서 어찌됐든 내년에 나의 동반자가 될 사람이 좀 보이겠는데 그러면 3월에 보이겠죠. 묘글자가 3월에 또 들어오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 을묘 같은 경우는 내년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활동이 많아져요. 사람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활동이라든지 뭔가 동호회도 하나 더 든다든지 그리고 우리 팀원에 사람이 한 두세 명, 한두 명 막 새로운 사람 신입사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편인으로 무장했으니까 뭐 기획실에서 일하는 을목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한 명 더 모시는 그런 운도 됩니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한 명이 더 와서 내가 하는 일이 자꾸 태클 거네,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쪽으로 바꿔가네, 뭐 이런 식으로도 일의 행동 양식에 대한 업무의 변동이 온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정화가 있으면 다른 글자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전문 지식을 자꾸 정보를 흡수해 와요. 그러면 나는 그걸 계속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하겠죠. 무토나 기토가 있으면, 무기토가 있으면 지식 정보 제공자가 내년에 옵니다. 근데 그거는 검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검증하는 일을 주로 하겠죠.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을미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동업할 운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미토가 해묘미 목국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나의 사업성이 사업하는데 인적인 인프라가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인적인 사람들이 엄청 들어와서 내 사업에 관여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뭐 협업하는 일들도 많아질 테고, 아니면 내가 하는 업무량이 기계를 많이 쓰는, 아니면 컴퓨터를 많이 쓰는 일이었다면 내년에는 직접 가서 사람들이랑 자꾸 커뮤니케이션 할 일, 자꾸 그 사람들이랑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성이 좀 많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나쁘게 해석이 된다면 목의 세력이 좀 많이 강하게 되겠죠. 그러면 비겁의 세력이 많아진다는 건 파이가 적어진다는 얘기도 돼요. 현재는 어느 정도 투자금이잖아요. 투자하는 돈을 자꾸 비견이 회수하려고 하는 것도 돼요. 그래서 5억이 딱 모아가지고 투자한 펀드라면 내년에는 좀 빠져나가는 거예요. 펀드에 이제 모금된 돈이 내년에 사람들이 자꾸 그걸 회수하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5억 원짜리 펀드가 1억짜리 자산으로 변하는 현상도 내년에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편인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그 펀드로 자꾸 불리려는 거를 줄어들게 만드는, 도식시켜버리는 현상도 일어나면서 묘미합, 재성이 지금 비견으로 지금 합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억부이론으로 보면 내가 강해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재성 자체는 그만큼 나눠 먹을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분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적인 부분으로는 을목일간들은 이제 확장을 하시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나눠 먹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자율도 어찌됐든 은행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금의 이익,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빼가는 거잖아요. 이자 붙여서 이런 금리 올려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다 내 파이가 작아지는, 내 재물적인 활동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내년에 있으니까, 내년에 그러면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결국 이 비견한테 돈을 다 뺏기는 거예요. 비견한테. 편인이니까 대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 지분 50%, 정인이라면 내 지분이 100%인데 편인이라면 한 50%, 30% 지분 가진 애가 편인이잖아요. 비견이 편인을 가졌다는 건 30% 지분 가진 거죠. 지분 가졌는데 거기에 100%인 내 편제에 자꾸 발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을미일주는 내년에 양적인, 물질적인 그런 양적인 확장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비겁이 온다라는 건 파이가 작아진다라는 거니까 자꾸 만약에 확장을 안 하더라도 있는 돈도 자꾸 쓰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미토 안에 정화까지 투과됐는데 내년에 다 잡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수국화에 도식에 묘미 합으로 해가지고 이 재성, 일지 있는 재성이니까 다음 의뢰일주의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수가 지금 수생목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나한테 편인적인 부분을 제공하고 나는 정인적인 부분을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천간에서는 내가 받는 것 같아요. 편인이니까 한 50% 받는다. 50% 정보를 제공받는데 결국 나의 공공적인 정인이니까 공공적인 정보를 얘가 자꾸 다 빼가는 거예요. 야, 삼성전자가 30% 내년에 절반으로 이제 주가가 내려간대를 나한테 막 얘기해요. 그럼 얘는 나한테 정보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근데 삼성전기는 어떻게 된대? 나는 공공적인 정보고 온전한 정보인데 얘는 반쪽짜리 정보를 나한테 주면서 내 공공 정보를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것 같은데 실체적인 면에서는 내 물이 다 빠지고 있는 거야. 물이 이제 정인이 설기되는 거죠. 비견한테. 물은 공급해주면서 페이크적인 편의는 나한테 주고 있는
내년에 을해일주도 좀 안 좋다. 정의는 주고 모유는 주고 분유 준다는 얘기잖아요. 분유를 준다라는 얘기도 되니까요. 이거 왜 뜬 거죠? 졌잖아요. 자, 모유를 주는 척 하면서 아니, 분유를 주면서 모유를 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을해일주. 그래서 내년에 을해일주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하는데 좀 많이 엄한 데 가서 얘한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을해일주 같은 경우는 을해일주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아니 절반 받고 100% 주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내년에 얘 비견의 꼬임에 좀 넘어갈 수 있고 또 을해일주에 만약에 천간에 정화까지 있으면 도식당하면서 정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 정보로 나는 삼성전자를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전기는 사야 되는데 삼성전기가 오른다라는 정보를 얘한테 주고 나는 삼성전기 주식을 못 살고 얘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거의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억두되는 거예요. 내년에.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을목일간도 내년에 크게 을미일주하고 지금 이게 삼합으로 다 잡혀져서 그래요. 해묘미 목국이잖아요. 그런데 목의 왕지가 비견이란 말이에요. 비견인데 얘가 편인을 들고 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인을 들고 왔으면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인데 정인을 들고 올 수가 없군요. 임수가 뜰 수가 없으니까. 어찌됐든 해묘미 목국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잘 발현이 되려면 금의 기운이 많아야 돼요. 살의 기운이 많으면 비견이 대신 살인소통을 해준다는 거예요. 금생수를 얘가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신금 뭐 편관 있고 거기에 뭐 신의 천도 볼까요? 신의 천에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는 없군요. 신유일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막 재생살까지 한번 볼까요? 재생살까지 되면 또 이렇게 되면 살이 중중하잖아요. 편관격이네요. 편관격인데 비견이 대신 이 편관을 제살해주는 느낌도 있고 또 편관, 편인, 금생수, 수생목으로 넘어가게 비견이 도와주는 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금의 편관이 없는 경우 또는 식신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을해일주, 을미일주 내년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게 되면 이 비견이 뭐 어찌됐던 해묘미 목국의 근을 만들어줘요. 묘미한 목이잖아요. 근을 만들어주는 부분. 그러니까 재물적인 부분의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뭐 투자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나의 지지 기반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쓰시려면 그런 형식을 취해 주시는 게 좋고 을사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상관성을 보좌할 수 있는 이제 묘목 자체가 목생화잖아요. 그래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 편인상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 말하는 데 있어서 특수 지식을 사용한다, 재치를 사용한다, 임기응변적인 활용을 지식적으로도 활용한다. 뭐 이런 신동엽이나 탁재용 같은 경우는 편인상관이나 재성이 많은 스타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유두리 있게 여우처럼 잘 말한다. 조목조목 잘 표현해낸다, 잘 활용해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을사일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관이라는 거는 표현이나 일거리잖아요. 생산품. 생산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을경합, 지장간에 을경합도 하니까 상관 안에 있는 정관하고 비견에 있는 비견들과 을경합이 되잖아요. 지장간 합도 돼서. 그러면서 인성을 활용하는
만약에 무인성이었다 아니면 뭐 천간에 연간에 개수가 있었다라고 보면 이제 국가적인 해외에서 가지고 온 지식을 가지고 비견들과 같이 생산품을 만들어낸다. 같이 활용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묘일주, 을사일주도 긍정적이네요, 내년에. 자, 을미일주나 을해일주도 긍정적이에요. 해묘미 목국 만들잖아요. 그럼 목의 세력 자체는 나의 지지 기반의 그런 주식회사, 삼합은 주식회사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뭐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같이 모인 게 주식회사면서 삼합이에요. 방합은요, 혈연, 지연, 학연, 아는 사람끼리, 친족끼리, 아들, 뭐, 그 손자 뭐 이런 식으로 모여서 하는 게 방합이고, 내년에 삼합이니까 사람들과 많이 연결이 되면서 뭐 재물적인 부분에 진행을 하겠고, 인성하고 이제 맺어진 거는 인성적, 정보 지식 간의 교류가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재성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기겁이 많아진다는 건 재성을 극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땅이 요만큼 있는데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있어서는 괜찮았어요. 근데 한 10그루가 거기 그 땅에다가 다 심어버려요. 심어버리면 그 땅에 대한 영양분이나 땅이 황폐화된다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몰상적으로 보면. 자, 을류일주는 내년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 비견이 와서 편관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제 된다면 이거는 중화옥부론을 좀 봐야 되거든요. 힘이 어느 쪽이 더 강하냐. 관의 세력이 내년에 어느 정도 규모가 돼 있으면 비견 자체가 나의 뭐 편관이면 내 그런 명예도 되고 간판도 되고 조직 성향의 내가 우두머리 기질이거든요. 내가 지배하겠다. 지배와 피지배가 관을 가지고 있냐의 유무입니다. 편관을 일제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그 자존심이나 명예성이 본인의 곤조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군대 갈 때도 특수부대 가려고 그래요. 굳이 애써 본인의 감성적인 가오를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내년에 그걸로 비견을 다스리게 된다면 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내 명예성이 올라갈 테고 이건 대운에서 좀 판단해 줘야 돼요. 사유축의 힘, 신유술의 힘, 어찌됐든 금의 힘이 강하다면 내년에 비견을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하는 거고 내년에 만약에 대운이 목화로 간다면 비견이 내 관을 을류일주가 이재명 지금 당대표 사주죠. 을류 그다음에 송혜교랑 결혼하신 지금 이혼했던 송중기 씨도 을류일주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을류일주예요. 을류일주가 그래서 가오가 강해서 자존심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요. 현관을 가지신 분. 을류일주가 특히 그럽니다. 돌에 핀 나무잖아요. 돌들 틈에 그 나무가 막 나무가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벽에 피어난 그 가녀린 꽃 같은데 굉장히 생명력은 강한 거예요. 비바람, 눈보라가 치는 그 환경을 그냥 그대로 만든 거 아니에요. 밑에는 막 돌이고, 돌에 약간 흙 있는 걸로 자라난, 근데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 귀함이 있죠. 뭐, 약초라든지,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거는 이런 진기도 강하다고 하잖아요. 자, 다른 얘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힘의 균형을 좀 봐야 되고요. 어찌됐든 내년에는, 지지의 충이 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손흥민 사주를 볼 때, 내년에 부상 있거나, 올해도 인유원진이죠. 인목과, 유금안의 경금 자체가 갑경충이라고 그냥 할게요. 원래 극인데 갑경충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좀 이게 또 몸도 된단 말이에요. 금 같은 몸이죠. 그런 몸에서의 그런 충격은
충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발생은 되거든요. 변동이라고 보시면 된다. 변화 변동인데 몸의 변화 변동이 생긴다라는 건 부상일 수도 있고 신체상의 어떤 변화 변동이 크게 일어나는 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데미지는 묘유충 같은 경우는 물질적 데미지가 많거든요. 물질적인 수화는 정신적인 데미지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대운에 따라서 뭐 금생수 수생목 지지에 이제 좀 연결하는 글자 뭐 해수라든지 해묘미가 해수가 그러면 수생목이잖아요. 금생수 수생목으로 간다고요. 해수가 있다고 하면 지지의 해수라든지 이게 충중봉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충을 좀 완화시켜주는 글자가 뭐 시주에 있던지 시지에 있던지 월지에 있던지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좀 줄어듭니다. 내년에 손흥민 선수가 아마 미토인가요? 정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토가 내년에 묘미합으로 좀 잡아주죠. 토생금 금금목이네요. 근데 천간에 수가 있으니까 크게 뭐 그런 부분들은 일어나진 않겠네요. 일단 미토가 있다라는 거는 묘목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을축일주 같은 경우는 일주만 볼 때 축토 안에 이제 개수가 투관이 된 거거든요. 인성이 편인 재성 안에 인성이 투관돼 있다는 거는 그러면서 그 인성을 비견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활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재물적인 장사했는데 장사의 노하우를 이용하는 운이에요. 그러면 이용하는 운이라면 이제 뭐 그거에 대한 문서니까 로얄티권 아니면 상표권도 되고요. 상표 권리잖아요. 인성 자체가 상표권을 이용하는 아니면 내가 음식을 만들고 장사하는 그런 레시피를 가지고 사람들과 이제 뭐 정신적으로 교류한다든지 정보적으로 교류하는 부분들의 활동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느냐고 지금 목극토 한다라는 거죠. 목극토. 그런 활동에 매몰돼서 내 장사는 잘 안 된다. 비견이 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재성적인 상표권이라든지 지식 노하우를 가지고 옆집에서 경쟁자가 생겼다. 내가 무슨 쭈꾸미집, 무슨 쭈꾸미집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나와 비슷한 컨셉을 가진 비슷한 상표를 가진 경쟁자가 나타나서 목극토한다라는 거는 내 장사를 위협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년에 경쟁자가 생긴다. 그러면서 묘미합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기꺼이 합해주는 거고 합이라는 거는 극이라는 거는 내가 꺼리는 거예요. 그런 꺼리는 거를 내가 받는 거예요. 합이면 내가 기꺼이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극이라는 거는 제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꼭 들었으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토 안에 인성을 활용하는 애니까 거의 뭐 부산 쭈꾸미집 하는데 거기에 뭐 창원 쭈꾸미집 아니면 서부산 쭈꾸미집이 옆에 딱 생긴 거예요. 편인을 같은 그러면서 쭈꾸미의 그런 레시피도 비슷한 거죠. 편인이면 반은 비슷한 거예요. 편인이면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안 되려면은 아싸리 그냥 내 노하우를 공유시켜 버리면 되겠죠. 얘한테 그런 거를 내년에 주로 활동하는 그럼 내 노하우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명리라고 하면 명리 같은 경우는 이런 유튜브나 무슨 방송이나 이런 지식들을 전달하느냐고 편이니까 뭐 전문 지식 되는 거죠. 전문 지식을 막 강의도 하고 전달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고 정작 내 그런 업 자체는 이제 좀 뒷전이 됐더라. 뭐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좋게 해석하려면 좋은 거 같기도 하죠.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려면 이런 상황이 좀 생기는 거고.
해석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그런 해석 자체의 그런 결과라든지 과정 자체는 천차만별입니다. 잘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럼 내년에 을축일주 같은 경우는 인성적인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유리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제가 내년에 세운과 을목일간 자체만 보고서 이렇게 했고요. 뭐 천간의 구성, 지지의 구성에 따라서 운의 그런 운로는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마다. 아니 뭐 을목일간이라고 운 다 똑같으면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누구는 뭐 감옥 가고, 누구는 뭐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자, 이상으로 을목일간까지 2022년도 일주별의 운세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일단 선인명리 계속 이어가면서 또 구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